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저출산의 해결책이 없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예요. 쉽게 말해 출산을 적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한 명도 안 낳아요. 왜냐, 대한민국 출산율이 1도 안 나오거든요. 이제 한 가구당 출산율이. 뭐 애를 아예 안 넣고 사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지가 1년 넘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때도 힘들다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2021년 1분기 출산율이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2년 전인데 서울이 0.67인가 그랬어요. 2년 전이 이 정도인데 지금 한 0.5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거품이 꺼지면 더 떨어지겠죠. 서울 현재 출산율은 한 가구당 출산율은 0.56입니다. 떨어졌네요. 더 떨어졌네. 근데 나라에서 뭐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닌데 해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더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특별한 계기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뭐 좀 안 좋아지죠. 대한민국 미래가. 애들이 태어나야 뭐 일을 시키고 뭐 나라 경제를 살리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 미래에 태어날 애들이 없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구 많아지고 살기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면 특히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나이 먹어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남자도 힘들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나서 뭔가 이제 돈 같은 거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기분 나쁘게 바라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2년 전에 제가 저출산에 관해서 얘기했어도 마땅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하고 머리 맞댔어도 이게 해결 못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해결 못한다.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유튜버들 저출산 관련 얘기한 거 보면 다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결혼이라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큰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시각이, 옛날 같으면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었는데, 요즘은 결혼에서 잘못된 사례도 많고, 결혼에 대한 너무 책임에 대한, 의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출산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답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올해도 출산율은 떨어질 거예요. 더 심하게 떨어질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첫 번째, 여성들의 편향된 결혼관. 두 번째, AI 시대에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 세 번째, 문제 터지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 19세만 되면 강제로 입대해야 하는 우리 아들들의 군대 문제. 네 번째, 도저히 살 수 없는 넘사결 집값.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으세요. 여기 여자 시청자분 계신데 좀 쉬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출산이 떨어진데 남자도 잘못했지만 여자들이 일조하기 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나쁜 사람 보겠죠. 왜냐,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가장 큰지 뭔지 아세요? 여자들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말도 않는 조건을 자기들은 뭔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결혼에 대해서 뭔가 높은 허들을 남자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냐. 아니, 집 사기는 더 힘들고 돈 벌기는 더 힘들었는데 왜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들이매는 거냐.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정말 뭐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생각해봐. 집값 옛날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무조건 아파트나 어떤 그런 집을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이게. 가진 게 있는데 갖추고 시작하면 뭐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가진 게 있지 않고 가진 능력대로 그 충족하기 힘든데 영끌 같은 그런 거야. 영끌을 왜 했습니까? 영끌을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없는 상태에서 왜 빚져가지고 아파트 사는지 한번 생각해. 이것도 사실 이 결혼 문화가 결혼 허들이 좀 작용을 했거든요. 무조건 결혼할 때 아파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아파트를 원하는 걸까? 얘기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영끌족이 복붙어가지고 뭐 힘들어지면 출산이 더 내려가요. 왜냐? 영끌족의 절대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싱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아파트라는 그 주거 환경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싱글족 유리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정 이룬 사람들 유리합니까? 가정 이룬 사람들 유리합니다. 근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무리해서 아파트 들어갔다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거를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애를 더 안 하려고 한다거나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 문화의 거품 심합니다. 그럼 이 거품을 누가 만드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거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거품은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만들었어. 이 부분에서 여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반문해봐 나한테. 뭔가 부흥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 나 아직도 어이없는 게 결혼할 때 아파트 시작하자고 가는 분이 근데 여자분들 보면 좀 죄송한데 현실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분처럼. 예. 아파트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아파트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아파트를 가고 싶어 아파트 갈만 능력 키우면 되잖아.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키우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아파트는커녕 당장 원룸 보증금을 겨우 마련할 돈이 있어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남자 쪽에서 아파트 시작한다고 징징대서 깨지는 것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거 한멸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뭔가 너무 높은 돈을 바라면서 저렇게 뭔가 아파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결혼하고 싶으면 눈을 상당히 낮춰야 됩니다. 상당히 낮춰야 돼. 상당히 많이 낮춰야 돼요. 그 낮추지 못하면 결혼 못하는 거고 결혼 못하게 되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여자분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자분들이 아라포라는 게 아직 뭔지 몰라요. 이거 피부로 느껴보면 겁나서라도 결혼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일본처럼 겁나서라도 결혼하게 돼. 대한민국 지금 산업이나 경제를 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나이 먹고 나서 결혼 안 하게 되었을 경우 40, 50, 60까지 갔을 경우에 당연히 뭐 결혼 못하면 혼자 살 수 있는 거죠. 혼자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가지고 뭘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답이 있습니까? 사실 남자들도 다 오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젊었을 때 헛짓거리하고 돈 안 모은 사람들 그분들도 문제지만 여자분도 문제야. 오히려 보편적으로 산다고 하면 여자분이 훨씬 더 심각해 이게. 왜냐?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알잖아요. 일자리를 보면 알잖아.
일자리 보면 아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사실 혼자 살기 빡빡합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미디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이 먹어서 뭐 해 먹을지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남자는 항상 이제 일자리 내가 다시 누워서 뭐 하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뭐 해 먹고 살지, 어떤 직업 가질지 고민하지, 나고 나서 뭐 하지. 근데 여자분들은 다시 누우면서 이 생각이 없어. 태평해. 솔직히 말해서 걱정돼요. 정말 그게 피부로 느껴지면 과연 그렇게 좀 현실성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직 뭔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나이가 먹고 찼을 경우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이게. 그게 위험해요. 그게 정말 위험해.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거 못 차리면요. 한 10년 뒤면 정말 엄청 빡세집니다. 엄청 빡세져요. 사실 생각해봐. 1번 문제 때문에 4번까지 간 거예요. 결혼이란 높은 허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 높은 집값 때문에 거기다 집값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거기다 마지막에 뭐 2번, 3번도 있겠지만 이게 크지. 이거 뭔지 아시죠? 설거지론.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크리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이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것만큼 호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식들 건사하고 먹이 살리는 게 미덕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그만큼 바보같이 보이는 게 없어. 그런 식으로 뭔가 남자한테 보여요, 이제. 저렇게 살 바에는 혼자서 여유있게 사는 게 낫다. 내 혼자 살면 여유있게 사는데 뭐하러 내가 저렇게까지 일 안 해도 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대출금이랑 생활비 갚겠다고 투자 쓰이자 띄워가지고 쉬는 날도 없이 취미생활도 없이 여가생활도 없이 건강 상함을 가면서 몸 상해 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내가 일해야만 하는 걸까? 이거 여자분들 이거 무섭게 생각하세요. 이게 설거지로 남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지난다고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봐. 여자들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남자 쪽에서 하자고 해야 하는 거잖아.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여자 몇명이 콩깍지 씌울 때도 그것도 나이 어릴 때나 얘기지. 나이가 차버리면 못해요, 그렇게. 나이가 차버리면 남자도 객관적으로 사회인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여자 외모만 쫓아다니고 성적 인물이 꽂힌 사람 있긴 하지만 얼마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 어떻게 뭐 사고 쳐가지고 그 핑계로 결혼해볼까? 그 공식 뜨지 안 통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출산의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출산. 출산했을 경우에 또 나이가 먹고 결혼했을 경우에 노산이 되거나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부모 형은 왜 자꾸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래에서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 근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가 뭐 잘못된 게 있다거나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뭔가 비정상적인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잖아요. 까임의 대상이 되잖아. 맞는 말 하는데 까임의 대상이 되는 게 이게 요즘 사회 아닙니까? 시연 어떻게 된 게 이 현실적인 얘기를 뭔가 틀리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이러는 거품이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한 번에 확 빠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질 겁니다. 근데 거품이 빠지게 되는 이제 거품이 이제 서서히 빠지고 났을 경우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도 나이를 먹게 돼. 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일본이 버블 경제가 1992년에 이제 버블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여자분들이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거품 빠질 때도 한 번에 확 빠진 게 아니라서 그때도 높은 눈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눈이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2000년대 중반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내려오고 나서 그 사람들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어. 아무도 그걸 떠봐주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랍화가 돼버렸어요. 버블 경제 시대는 가장 전구 하이가 넘치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눈이 안 높아지고 계속 그 어느 정도 높은 눈을 유지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이는 먹을 대로 먹고 주름주름 들어지고 돈은 돈대로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죄송한데 미디어에 빠지신 분들이 까막눈이 많거든요. 현실 까막눈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분이라도 뭐 결혼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먹어야 돼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면 안 돼.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리고 내 앞가림 해야 됩니다. 앞가림도 안 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안 그래요? 결혼하려면 현실적인 시각부터 맞춰야 돼요. 지금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무슨 아파트야. 아니 능력이 되고 직업적으로 벌이가 되는데 누가 아파트 간다 뭐라 그래요. 돈도 얼마 안 되고 어느 정도 상황도 안 되는데 아파트 가려고 하니까 문제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리고 돈 관리 못한 여자분들 많이 있어.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보셔야 되는 게 여자 얼굴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돈 관리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본 사람이 관리를 잘합니다.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돈을 잘 모아보고 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해. 원래 돈 관리 못하고 자기가 버는 돈 어디다 쓰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관리 잘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죠? 사람 안 변합니다. 변한 척 할 뿐이에요. 신혼 때 잠깐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냐? 살다 보면 긴장이 풀려버리잖아요. 원래 살던 버릇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신혼 때는 그래도 서로 이제 아직 애틋하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주 보고 이제 벗고 있는 모습도 보고 이제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원래 내 모습대로 돌아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눈을 키우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아파트 시하고 이런 문화도 없어야 돼. 결혼식도 이렇게 뭐 갖추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거품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출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품도 줄여야 됩니다. 애 키우는데 뭐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